네,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 기밀 등을 미리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그 공군 대령인데 이 사람이 현직이라서 취업을 위해서 결국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 로펌에다가 이걸 넘겼다는데 군사 기밀을 로펌에 넘겼다는 뉴스도 굉장히 특이하고 충격적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리 같은데요. 일단 사건 경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직 공군 대령입니다. 근데 이 신모 대령이 예. 공군 전투기 관련해서 뭐 계약 금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군사 기밀을 한 로펌, 김앤장 로펌에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국방 기밀을 사실은 유출한 이유가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라는 것이 정말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펌의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군사 기밀이 다수 담겨 있는 그 계획서를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적발이 돼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펌 취업의 군사 기밀이 애초에 왜 필요했던 건지 그 경위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이 군사 기밀이라는 것이 실제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소송 관련 기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관련해서 뭐 간접비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군이 다른 이제 회사와도 소송 중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련해서 얼마를 손해배상 액수로 청구를 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사실 담겨 있기 때문에 로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건이 진행을 되다 보면 실제로 소송 관련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정보는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외부에선 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이제 군사 관련 기밀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이 자료를 사실은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 기밀 자체가 사실은 전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적으로나 희소성으로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신모 대령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이러한 정보들을 로펌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절차를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이걸 이제 김앤장에 넘기기 전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들이 이걸 직접 검토를 해줬는데 이걸 그러면 군사 기밀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 현직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앤장에 전달을 한 게 2018년 8월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 달 앞서서 2018년 7월에 법무부에 이제 소속돼 있는 현직 검사 1명과 그리고 이제 김앤장이 아닌 다른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3명에게 이 계획서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 로펌에 이러한 문건을 전달할 내용인데 사전에 조금 봐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명목의 그 군사 기밀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력서도 같이 이제 보내서 검토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직 검사가 이것을 이제 받아받고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군 검찰이 사실은 이러한 사건도 이러한 사실관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검사는 이 사람이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검토해달라라는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고 본인은 군사 기밀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이제 액면 그대로 사실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일단 군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감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기밀인지 알고도 검토를 해줬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들어보니까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그 사건 조사를 벌이다가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합동수사단이 있었고 합동수사단이 이제 광범위하게 사실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신모 대령의 이제 이러한 비위행위가 밝혀지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러한 점을 포착을 해서 이거는 이게 개인 비위다. 왜냐하면 계엄령 문건 의혹
것과는 사실상 무관한 이제 개인 비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군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 해서 군 검찰로 이제 이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아예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합동수사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신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굉장한 비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난하게 군대를 이제 군 조직에서 떠나서 뭐 본인이 원하는 바의 취업의 결과를 이뤘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군사 기밀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가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를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취업을 위해서 군사 기밀을 로펌에 넘긴 셈이 됐고 또 이 군사 기밀을 현직 검사와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 돌려본 셈이 됐고요. 이분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앤장도 역시 이래저래 여러 논란을 좀 불키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까지 처벌을 할 수 있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 신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죄명을 보면 예.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군사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당연히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위반한 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직권을 이제 남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본다면 이 법무부 소속의 이제 현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게을리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로서 해야만 하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기밀이라는 위법 행위를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그 행동을 이제 게을리했다라고 네.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 이제 자료를 받아본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무원 신분이어야지만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죄들이 사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뭐 적극적으로 이걸 기밀을 빼내와라라고 뭐 교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자료를 받아봤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신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불구속 기소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은 굉장히 또 신속하게 진행된다라는 특이점이 있고요. 곧 아마 이제 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 중에 사실 눈에 띄는 것은 로펌, 한 로펌이라고 이제 처음에 어떤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다음 사건 알아볼까요? 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중국 동포가 방화와 흉기난동을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의 기후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게 27일 이제 저녁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50대 이제 중국 동포인데요. 본인이 이제 살던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마트를 가요.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한 여성을 이제 흉기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도주한 게 아니라 자수를 하러 갔다라고 하고요. 본인의 집에 이제 방화를 한 시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트에 있는 그 여성을 해한 그 시점 사이에는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 방화를 한 다음에 이제 흉기로 이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범행을 하고 나서 곧장 파출소 가고 파출소 가서 자수하고 자수하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게 낫겠다. 뭔가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게 혹시나 계획범죄는 아닐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성이 나는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서 사실은 이제 그냥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뭐 절도라든지 뭐 그런 정도를 사실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상을 당한 지금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네. 방화 같은 경우에도
하더라도 사실은 단순하게 이제 불을 지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현주 건조물이라면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정말 생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동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본인이 진술하기로는 나는 뭐 감옥에 가고 싶고 그래서 자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수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점도 있고 예.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고려를 하고 저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활고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조금씩 이제 차차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생활고형 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심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도 이제 이런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 그래서 뭔가 처벌을 이제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감경된 수준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도록 사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미범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사실 네. 생활고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교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뻔히 이제 나쁜 짓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화한다기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사실 끌어들여서 아예 이런 범죄를 이제 예방하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고형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런 걸 악용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아무튼 양지민 변호사의 해법은 처벌보단 예방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